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제나라 선왕과 맹자의 대화를 통해서 맹자의 어떤 사고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한테 일러 말하기를 여러분들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익숙하죠. 이런 글도 왕의 신하,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왕의 신하가 어떠한 사람이, 여기서도 유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유자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소리죠. 일종 약간의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자기 자신의 처자식을 맡기다. 누구한테 맡기죠? 그 벗에 맡기다. 그 처자식을 자기 모못에 맡기고 그 다음에 초나라로, 여기서 이 사람이 초나라로 왜 갔을까요? 초나라는 남쪽 지방이에요. 제나라는 약간 북방이고, 제나라는 황하 이북에 있는 북방 지역이라 그러면은 초나라는 양자강 이남의 지역이에요. 여기는 초나라는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운 곳이죠. 이거 외유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돈벌러 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많이 낼 경우. 비기 반야하야, 다시 그 제나라로 돌아옴에 미쳐서는 보니까 자기 처자식이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왕을 버린다. 친구를 버린다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감정이 욱하면 죽이죠, 여러분. 에이, 이 나쁜 놈아 하고 그냥 죽여버리겠죠, 여러분. 뭐 감정의 절제가 돼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친구 사이의 관계를 이제 절교한다 이런 말인데, 처자식을 다 굶겨 죽였는데 절교 가지고 되겠습니까? 탁은 기탁하는 거다. 비는 급이다. 기는 끊는 것이다. 사사라고 하는 건 왕의, 이것도 일종의 신하죠. 그냥 여기서 뭐 어떤 직업을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맡은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왕은 내쳐야 된다. 해고시켜야 된다. 이런 소리죠. 사사는 옥간이다. 옥간이라고 요즘 말로 재판관, 어떠한 그런 것을 송사를 맡은 관리죠. 뭐랄까, 속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맡은 어떠한 영역이겠죠. 거기에는 향사, 수사의 관리가 있는데, 요 부속기관에는 이런 게 있는데, 사사가 모두 다 그것을 담당한다. 이는 파거다. 파면해서 내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정확하게, 저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해석을 딱 부러지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어떤 관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볼 때 어떤 일단 깊은 어떤 그런 사건들 자세한 거는 정확하게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도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대체적으로 그냥 큰 의미만 통하면은 그냥 글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경진해가 국토 안이죠. 국토 안이 다스려지지 못하거든. 여러분, 왕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그러할 때는 어떻게 겠습니까? 이 나라가 다스려지지 못하는 그 책임은 누구죠? 임금이죠. 딱 이렇게 계속 3단 논법을 해서 질문이 들어가니까 왕이 좌우를 돌아다보고 다른 것을 말했다. 요 재밌죠? 표현이. 예. 우리가 계면적다고 그러죠. 계면적이니까 자기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건 내 잘못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냥 피해버린 거죠. 좌우를 보고 다른 것을 언급하셨다. 맹자가 장차, 요런 장차 이것을 물음에 먼저 위 두 가지 일을 가설해서 자기의 뜻을 발표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미쳐서는 왕이 능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하문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김이 이어갔다. 그러면 안 되죠. 자책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다. 제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문은 뭐죠? 여기서 하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맹자가 아랫사람이죠. 아랫사람한테 묻는 거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건 뭐죠? 그렇다면은 제가 정치를 잘못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실천을 해서 이 국가의 위기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좋기 더불어 부적여 유의를 가지거라. 여기는 예를 들어서 놈자자를 쓰는 게 더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없지만 좋기 더불어 무엇인가 유의자 무엇인가 할 수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럽니다. 부적여 유의를 가지거라. 좋기 더불어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묻질 않았잖아요. 자, 여기서도 임금이 제나라 선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맹자가 주저리 자기 뜻을 말하면은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것도.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묻지도 않는 것을 대답하면은 어떻게 보면 친절한 것 같죠. 그 사람이 결국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어떠한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떠한 그 선을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묻지도 않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맹자는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같이 무엇인가 천하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좋기 더불어서 유의 무엇인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조시가 그러되 말하자면 군신상하가 각각 요 각자도 의미가 있는 각각의 자기 그 책임은 성실히 하고 그 직분을 무너뜨리지 아니할지라야 이라야를 할 수 있는 현토를 붙인 거는 이 안때 내자 때문에 그래. 이라야 조건이 이에 그 몸이 편안해진다. 이것도 여러분 꼭 이렇게 그 정치적인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야지 몸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각자의 직업을 상태로 말씀드리면은 자 어떤 가장으로서 우리가 한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책임감이 있으면 열심히 성실히 해야 되는데 도박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자기 직분을 성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 몸이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직분이 있잖아요, 책임 그리고 어떤 직업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야지 가족들 먹고 살아야지 결국은 자기 몸이 편안한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그 불평불만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몸이 편안하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맹자에 나오는 글을 제나라 선왕과 맹자의 대화로만 보지 말고 내 자신으로 이것을 이 문제를 그 뭐랄까 소급해서 해석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건 남의 얘기예요. 예. 2500년 전에 그냥 일로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분명히 있죠. 결국은 자기의 책임, 자기의 직분, 그래야지 자기 자신과 가정이 예, 편안해지는 거죠. 자,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아련하고 말하기를 세상에서 말하는 바, 소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소위 누군가가 했던 말, 그 시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인용을 할 때 이른바 이런 소리죠.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고국의 고국. 예. 고국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다. 고국은 나라가 오래된 나라를 고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은 교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예요. 그 오래된 나라는 매우 오래된 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예. 요거를 잘 읽어보면 맹자가 말하는 고국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어떠한 이와 뜻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신을 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신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이렇게 그 집안들, 가문들의 어떤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왕께서는 친한 신하가 없군요. 예, 친한 신하가 없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반문한 거예요. 이전에 진이라고 하는 거, 등용한 바의 신하를 오늘날에는 보니까 그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쫓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제 나라가 어찌 오래된 나라라고 고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 그와 같은 것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오래된 나라, 예, 나름대로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밑에 있는 세신을 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제 나라한테 그 국정에 그 충성을 다하고 어질게 예를 들어서 행정 처리를 하는 그와 같은 신하가 없다는 거죠. 세신은 누세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훈구, 우리가 조선 시대 때도 훈구 대신 막 이런 거 하죠. 살인파와 훈구 대신에 어떤 그 권력 다툼 때문에 처음에 조선 연산군 때서 드디어 이제 그 사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런 거 훈구죠. 예. 국가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훈구의 신하들은 그 옛날 그 초창기에 공을 쌓았던 그 훈구 대신은 국가와 더불어서 같이 즐거움, 슬픔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휴척이라는 말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국가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서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친신이라는 것은 친한 신하는 임금이 친애하고 신뢰하는 요거는 요렇게 임금이 믿고 친애하고 믿는 바의 신하를 말하는 거다. 예. 임금이 친애하고 믿는 바의 신하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네. 군과 더불어 같이 휴척하는 자다. 이것은 교목 세신을 말하는 것이다. 네. 모두 고국에서 오래된 나라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바나 이르는 바 고국이 된
이유는 이렇게 고국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 세신에 있는 것이지 예. 교목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전에 등용시킨 바의 사람이 오늘 망거했는데 떠나가 버렸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친한 신하가 없다는 것이니 하물며 세신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 그런데 이제 맹자의 말은 예, 논리적으로는 예, 맞기도 하지만 임금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훈구의 신하들은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예, 국가와 더불어서 휴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말로는 여러 맞지만은 왕들이 제선왕이 훈구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이 두 사이에도 권력 다툼이 있어요. 권력 다툼. 이 권력 다툼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예, 다툼. 예, 권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입장에서는 이 오래된 신하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 집안들이 막강해요. 예, 왕을 쥐고 흔들고 심하면 왕을 바꾸고 예, 예를 들어서 내쫓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두 사이가 이렇게 좋은 관계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동감이라든가 준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것은 여러분 그냥 표면적인 얘기예요. 왜 임금들이 자꾸만 그 오래된 신하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신하를 쓰겠습니까? 자기 말에 잘 듣고 권력이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예, 그 집안이 갖게 되면 노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어느 제후 나라의 그 권력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제후가 가지고 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권력이 대부로 내려가고 대부가 몇 개의 대부들에 의해서 국가가 임금은 허수아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대부들이 또 국가를 농단하고 좌지우지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대부 밑에 있는 가신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장군들이죠. 이 장군들이 딱 눈치 보니까 지가 섬기는 대부가 임금을 허수아비처럼 여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실질적인 무력을 쥐고 있는데 그 가신들이 또 자기가 섬기던 대부들을 또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봉건 제후 시대의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보기 좋아서 맹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예. 맹자의 말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맹자의 말이 또 현실적으로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제나라 선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제후들이 이 훈구 신하를 좋아하는 경우도 물론 동맹관계로 해서 필요할 때는 연합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 대척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임금의 버금가는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구 대신들이. 예, 그러니까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로 자꾸만 교체를 하고 그러죠. 이거는 지금도 현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맹자 볼 때 맹자가 말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맹자의 당시에 어떻게 말하면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고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 못할 수밖에 없는 거. 맹자의 말처럼 할지 못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무섭습니까? 자기 거 뺏어 보세요. 임금이고 뭐 누구고 없어요. 그냥. 그만큼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는 여러분 그 난장판이었어요.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개중에 신의가 있고 정말 인의예지의 어떤 도덕을 갖추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흐름은 여러분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이 겉으로는 전부 다 인의를 표방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것은 인의를 표방한 게 아니라는 거. 예. 인의를 자꾸만 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하나의 그 수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맹자가 말하는 것, 꿈꾸는 것처럼 정말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예, 맹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선설에 기반을 두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로 선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추사 김정희의 그 완당집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다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딱 하나가 생각이 나요. 한 구절이. 시아도 아요, 비아도 아다. 옳은 나도 나고 그른 나도 나라는 거예요. 예. 이 추사 선생도 맹자를 다 공부하고 다 달다 외우고 그랬지만은 옳은 나만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맹자가 말하는 건 항상 인간은 인의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 사회도 재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인간이 이익을 위해서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다른 나라와도 권력 다툼 어떤 그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지만 신하와 임금 사이에도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이 선한 모습입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 당시에 지도자는 골머리를 썩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치적 구조, 시스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시황이 이 뒤 100년, 100한 2, 30년 뒤에 천하 통일을 하고 나서 봉건 제후 시대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중앙 집권 체제,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전문 정치가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임기제를 주어가지고. 그런데 30년 만에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들어섰을 때, 한 나라도 진시 황제가 여러분 그 시스템 자체가 정치 제도가 중앙 집권 제도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나라 입장에서는 유방이 진시황, 진나라를 물리친 그것이 명분이 뭐냐면은 부도덕하고 그 잔인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봉건제후 시대, 봉건 제도와 중앙집권 체제를 믹스해가지고서 한 거예요. 근데 또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 제후들이 이렇게 칠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또. 한 100년 뒤에 가가지고. 예. 그래서 나중에 중앙집권 체제라고. 그래서 후세는 다 약간 그 뭐랄까, 절충해가지고 나가다가 결국은 중앙집권 체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여러분 자꾸만 조선을 봉건제후 시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집권 체제예요. 조선시대는. 전부 다 관리를 파견했잖아요. 예. 이제 이와 같은 글을 우리가 맹자를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그 뒤에 벌어지는 정치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예. 왕이 가로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신하가 재주가 없는지 알아서 이 식이 아니라 이거는 알지자 지자 읽으면 됩니다. 오하이 지기 부재이 그 사람의 그 재능이 없는 줄 알아서 애초에 처음서부터 쓰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왕의 의도는 왕의 뜻은 여기다 뭐뭐를 여기다 해서 이 망거자는 이 추방한다고 여기는 자는 모두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처음에는 그 재능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처음에 알지 못해가지고 잘못해서 썼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내친 것으로서 이제 그 사람을 내친 것으로서 나는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맹자가 그 질문으로 인해서 이것도 조금 잘못했다. 자,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요거는 이제 그 과거의 사실로 인해서 묻기를 내가 어떻게 써? 무엇으로서
먼저 그 사람의 재능이 없음을 알아서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벼슬을 하려고 하는 선비들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서 취사 선택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반문한 거죠. 자, 가로되 국군이 진연하되 당신이 그러니까 나라에 임금된 사람이 현인을 등용시키되 마치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된다. 부득이라는 말 우리가 지금도 쓰죠. 요거 그대로 하면은 끝임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만둘 수 없는 거다. 요즘 우리가 알기 쉬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참 재밌어요. 장차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뛰어넘게 하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자, 장차 1번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며 사자는 나중에. 자, 또 소원한 사람이 이 척이라고 하는 건 친척들, 친근했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을 벼슬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니 가히 삼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자, 현자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하지 않은 나하고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주위에 왕 주위에는 여러분 오랫동안 훈구 대신들이 있고 거기에 뭐 사촌 동생도 있고 또 동생도 있을 수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개국 공신들의 후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존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자는 벼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친밀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위에 훈구 대신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데 생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높은 자리, 재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바로 밑에 하고 2인자 자리에 앉혀서 총괄을 하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득이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 인근한 예로 유비 주위에 관우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어쨌든 간에 무장들이라든가 나름대로 책사들도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제갈공명을 자기 밑에 모든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진급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장비하고 관우라든가 여러 밑에 있던 신하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 이렇게 다 맞아줬을까요?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정사 삼국지가 아니라 소설 삼국지에도 그와 같은 갈등이 여러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두고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똑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 심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임금이 천하를 쥐고 정치를 얼마나 나름대로 잘했습니까? 책에 있는 대로라면. 그런데 누가 추천을 해요. 어디에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순이죠. 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더이다 그러니까 순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익히 들었다 그랬어요. 무슨 근거로 요 임금이 예를 들어서 변방에 아주 그냥 총구석에 처박혀져 있는 어떠한 사람이 어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보예요, 정보. 정보. 정보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미한 사람이라 그래. 그것은 한미한 사람들. 예. 한미한 사람을 등용해서 바로 국무총리 격으로 쓰면은 요 임금 밑에 수십 년에 걸쳐서 요 임금을 보필했던 신하들은 뭐가 되는 거죠? 감정이 좋겠습니까? 속으로는 저거 내 자리인데 저 알지도 못하는 저는 어떤 그 시골 촌뜨기 같은 놈을 갖다가 써내 이런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득이란 거예요. 마지 못해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중국 고사에 많이 나와요. 주나라 문왕이 어디 가다가 강가에서 어떤 할배 하나가 낚시질을 하는데 보니까 민낚시예요. 고리가 없는 날씨에 그게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해가지고 당신은 그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민낚시를 저는 새우를 낚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대화를 나누니까 굉장한 사람이거든. 그게 바로 강태공이잖아요. 그럼 강태공은 시골의 어떠한 그 촌부인데 인재죠. 알고 보니까. 그러면 문왕이 그 사람을 등용해다 쓸 때 문왕의 주위에 있는 기라성 같은 신하들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러고 다 떠받듣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넌지시 뭐라 그랬냐면은 문왕이 신하들과 내가 지난번에 꿈을 꿨는데 꿈에 우리 조상이 나한테 어떤 귀인을 보내줬는데 내가 이렇게 시찰하다 가다 보니까 강가에서 저 노인네 강태공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죠? 신하들한테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반대로 제거돼요. 이 신하들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근지지, 상과함이 지극한 거다. 존존 친치는 예지상이다. 일반적인 통례적이다 소리죠. 그죠? 존한 사람은 존하고 친한 사람은 친히 여기는 것은 예상이다. 그러나 존자가 친자가 반드시 다 현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원한 사람의 그 현자를 반드시 등용시켜서 쓰고자 하나니 이것은 바로 비자가 유존이요 소자가 유척한 것인 비례지상이다. 어떠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비상시국에 당해서는 비상한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불갑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 같은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게 맹자 당시에 이 진나라 효공이 상황을 썼어요. 위나라 사람 상황을 변법가로 썼을 때 상황이 자기의 그 법을 실천하기에 앞서서 동쪽 성문에다 나무 하나를 갖다 놔가지고 기둥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옮기면은 열량을 준다 그랬더니 안 했어요. 왜? 공신력이 없으니까. 국가의 법을 따르는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량을 준다 그랬어요. 금 100량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친 척하고 그걸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100량을 준 거예요. 그리고 법을 공시를 해버린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은데 근데 거기에 법을 어기는 거는 일반 서민이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귀족들이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효공의 자식이 죄를 범했는데 그 자식은 세자는 죽일 수가 없잖아요. 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공의 아들 나중에 이제 무왕이 된 사람인데 아들을 가르친 선생의 코를 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미운 털이 베꼈겠습니까? 권력 다툼에 있어서. 어느 날 알지도 못했던 놈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 진나라 정치 질서를 파괴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변법을. 그런데 효공이 막강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20년 동안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효공이 죽고 나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결국은 상황이 반역죄로 몰리면서 결국은 위나라로 도망갔었는데 위나라에서 진나라가 무서우니까 들어오는 걸 거부를 했죠.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무왕이 효공의 아들은 왕을이라고 하는 참칭을 해가지고 상왕의 시신을 함양으로 끌고 와가지고 사지를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읽으면 안 돼요. 이 글 속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과 어떤 알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현자가 나타났으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나라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임금 한 사람은 설령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주위에 있는 이와 같은 알력 관계를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국가를 올바른 쪽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다. 맹자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어떠한 것이 그 깊은 현실적인 게 숨겨져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좌우 주위 사람이 모두 어질다 할지라도 무조건 써서는 안 됩니다. 또 많은 대부들이 모두 말하길 저 사람은 현인입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도 무조건 믿고 써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사람이 모두 그 사람은 어진다 하고 살피고 또 어진 것을 확인한 연후에 그 사람은 써야 됩니다. 이런 소리죠. 좌우가 모두 말하기를 그 사람은 문제점이 많으니까 써서는 안 됩니다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모든 대부들이 그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 국인이 모두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다고 한 연후에 그래도 자기가 살펴서 그것이 불가한 것을 확인한 연후에 그 사람을 내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예가 없어요. 결국은 임금된 사람이 집권자의 그 총명한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고서 자기 생각에 자기 구미에 맞는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좋아서 다만 그 논어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좋아도 무조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 중에는 모든 사람들 구미에 맞게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올곧은 사람이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조직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또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편합니까? 불편하죠. 말만 없으면 무슨 말만 의의를 제기하고 얼마나 까탈스럽습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골라서 볼 줄 아는 또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 자우는 근신이다. 가까운 신하다. 그 말이 진실로 가히 믿을 것이 못되고 왜냐하면 가까운 신하의 말은 무조건 믿을 게 못된다 이 소리죠. 제 대부 말은 또 마땅히 가히 믿었더라도 그러나 거기에도 혹시 그 개인적인 일에 가릴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가릴까 두렵다 이렇게 꼭 공을 두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어떤 사적 이익 개인적인 그 집안 간의 이익에 그 사람을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인에 이르러선 그 논이 비교적 공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펴가지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살피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속 같은 예를 들어서 환경 속에서 살면서 무리들한테 아첨하는 바, 즐겁게 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특립이 모든 사람이 좋아해. 자기들하고 같이 견해를 같이 하니까 요거는 좋아하는 경우죠. 반대로 특립이 뭘까요? 특립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미워하는 바가 될 수가 있죠. 예. 주위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좋아하죠. 아, 저 사람은 참 신사야. 저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 이럴 수가 있죠. 특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뒤에 특립이 독행. 독행 글자가 일종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립이 독행. 원래 이 특립이라는 용어도 여러분 그냥 갖다가 주자가 쓴 게 아니에요. 한태쥐가 백이숙제를 논하는 글에 백이숙제는 특립이 독행이에요. 모든 세상이 비난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더라도 불고의 천하 거세가 비난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의견을 세워가지고 홀로 세워서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걸 특립 독행이라고 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뭐 1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한태지가. 거기에 보면 특립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바로 이것을 인용하여 여기에는 은연히 백이숙제와 같은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함을 사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 거죠. 이런 경우가 또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내 자신이 살펴서 그 사람의 그 현과 부를 친히 보고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 연후에 쫓아서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으면 현자에 있어서 알미 깊고 책임이 막중할 것이요. 그 재능이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일단 싫어. 행진이라는 게 또 뭐냐? 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행 수단을 부리다 그랬죠. 요행이 등용됨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재능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요행수에 의해 가지고서 등용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이에요. 요행 바라다 이런 뜻이죠. 이른바 그 진연을 어진 사람을 이 현연은 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재능이 출중하다고 하는 거. 마음의 성품이 예를 들어서 뭐 착하다, 어질다 이런 뜻을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에는 성인도 마찬가지고 출중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출중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써서 부득이한 것처럼 마지 못해 것처럼 하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글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확인을 봤을 때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사람을 쓰고 못 쓰고 어진 사람은 여러분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우리가 명문이라고 어쨌든 간에 칭송을 하잖아요. 세종대왕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었습니까? 연산군 때는 없었습니까? 그런 인재들이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선조 때, 정조 때, 고종 때 훌륭한 신하들,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사람은. 인재는 언제나 있다는 거. 다만 그 인재를 현명하게 쓸 수 있는 인군이 언제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는 시스템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재들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들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입체 공간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예, 글을 보는 재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다 말아버리죠. 예. 좌우가 모두 저 사람은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해도 듣지 마시고, 모든 내부가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해도 예, 듣지 말고, 나라 사람이 모두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한 연후에 그 사실을 살피고 가히 죽일 만한 것을 보고 나서 죽여야 되니 이것은 나라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비단, 비독, 뭐뭐뿐만 아니라 이 소리죠. 인재를 등용하고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다. 형벌을 쓰는 데에 이르러서도 또와 같은 이 방법이니 이른바 천명천토니 예, 이것도 예, 서전에 나오는 용어예요. 예,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토벌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군이 당신 스스로가 사적으로 얻을 바가 아니다. 예. 이와 같은 연후에 가히 백성들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에 말하기를 백성이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말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일러서 백성의 부모라고 한다. 대학에 나오죠. 예. 제나라 선왕이 묻기를 탕이 걸은 천자였죠. 예. 천자. 예. 여기는 제후. 예. 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쫓았다는 소리죠. 역성혁명을 한 거예요. 예. 탕이 걸을 내쳤다고 하시고 무왕은 주를 벌했다고 공격했다고 하니 이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물은 거예요. 예. 맹자가 대화하되 예? 옛날로 내려오는 말에 그와 같은 사실이 있어이다 이런 거죠. 방은 이렇게 유배시켜서 어디에 이렇게 가둬버린 거예요. 예. 서전에 이르기를 성탕이 예. 성탕이에요. 성탕이 남서라는 땅에다가 거를 예. 유배시켰다고 했다. 죽이지 않았겠어요? 예. 살려두면은 예. 훗날 또 화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조선 시대도 여러분 저기 누구야? 세조가 그 단종을 영월 땅으로 유배시 보내면서 결국은 자꾸만 별 난리가 그 단종이 살아 계실 동안은 난리가 나니까 예. 결국은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이거는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예. 그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걸주는 천자요, 탕무는 제후였다. 신하의 신분이었다. 그런데 맹자가 여기서 굉장히 멋진 말을 하죠. 인을 어진 것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하고 을을 해치는 것을 잔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잔적한 사람을 일부 하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일부라고 이르느니 나는 하나의 일부 한 사람의 주를 배웠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임금을 죽였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문주 일부 주오 미문 시군야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놈 주를 죽인 것은 들었는데 임금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위계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그와 같은 그 봉건제후 신분이 딱 정해져 있는 그 사회에서 이거는 정말 거의 혁명적인 말이죠. 예. 적은 해하다, 자는 상이다. 해인 자는 흉폭 음악해서 천리를 끊어버린 거로 이것을 적이라 하고, 해인은 전도착란 이런 건 뭐 해석할 필요 없죠. 예. 상식이 뒤집어진 사람들. 예. 이륜이라는 건 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이는 떳떳할 이예요. 떳떳한 그 윤리를 망친 것이다. 고로 잔이다. 일부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또 친척들도 떠나가서 다시 임금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서해 가로대, 서전이죠. 독부주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와 같이 인용을 한 거죠. 모두 사해가 성탕한테 귀속이 되면 천자가 되고
천하가 배반하면 독부가 된다. 예. 그래서 심히 제왕을 경계해서 후세까지 법을 그 경계함을 가르쳐 준 거죠. 드린 거다. 예. 이렇게 역사에 기록을 해가지고 독부주라고 이렇게 딱 표현됐다는 거예요. 예. 독부주.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을 주자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예. 왕민이 가로되 이 언어는 이 말은 그 아래에 있는 자가 그 성탄과 무왕의 어짐을 가지고 있고 윗사람 된 사람이 걸주와 같이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있으면은 이와 같은 것은 옳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천시의 죄를 면할 수가 없다. 무대뽀로 아래 사람이 그 천자를 내몰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왕면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양념처럼 써놓은 거예요. 아래 사람의 신분으로서는 탕왕과 무왕같이 어진 정치를 하는 그 제후가 있고 그 당시에 위에 있는 임금이 천자가 걸주와 같이 포악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쫓고 죽이는 것은 맞지만은 가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찬역과 찬탈과 시해의 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